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팅을 읽어주는 남자 민태홍입니다. 흔히들 많이 컨설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경영 컨설팅이 무엇이고 어떤 기업체가 필요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컨설팅의 역사와 왜 해야 하는지 그런 필요타당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컨설팅의 역사는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고속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대거 속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급속도로 커지는 기업의 크기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같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기업 내부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3의 눈으로 냉정하면서도 정확한 시야에서 기업 내부를 진단하고 개혁해줄 능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생기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이후 정부와 대기업 금융 쪽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면서부터 본격 도입되었고 현재 세계적으로 인터넷 확산으로 이비즈니스와 글로벌화로 활발하게 확산 중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경영 컨설팅의 역할은 기업의 생존과 달려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맞춰 얼마만큼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경쟁을 할 수 있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논리적 외 다양한 각도에서 회사가 닥친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국내의 다양한 신사업 개발과 해외 시장 분석, 마케팅 분석, 그 외의 다양한 문제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일이 주 역할입니다. 보통 기업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비싼 비용을 내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분들이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설팅 후 기대 이익과 실현 이익을 계산해보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조직 구성원을 통한 목표 달성보다 시간과 금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컨설팅 프로세스 기간은 짧으면 2주, 길게는 2달 정도 진행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현재 기업의 시장 현황을 다각도로 서치해서 현재 기업이 처한 포지션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게 되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업 내부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솔루션을 제안받게 되며 내부 갈등으로 인한 문제도 외부의 냉철한 각도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슈별로 솔루션을 통해 리스크를 피하거나 줄여주게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게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보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컨설팅이 꼭 필요한 기업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해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해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훨씬 성장하는 기업체로 성장하는 경우가 되실 겁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어딘가 불편하고 아픈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듯이 현재 우리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도약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처럼 컨설턴트에게 기업의 진단을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예비 진단과 본 진단, 개선, 권고, 사후관리 4단계의 프로세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예비진단 단계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 전에 문진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컨설팅도 처음에 컨택하게 되면 다양한 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업의 임원분들, 경영진분들과 컨설턴트가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기업이 정의하는 핵심 문제, 원인을 파악해야지 정확한 컨설팅의 테마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업체의 내부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컨설팅 방식과 기간, 인원 등을 이때 협의하게 됩니다. 경영진들과의 소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설팅의 키포인트는 경영진과 컨설턴트 간의 감정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한 원인 분석과 방향 설정에 따라서 한 기업의 생존 여부가 달라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 본진단에서는 좀 더 정확한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 개혁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마케팅 개선이 필요한지, 서비스 개선을 원하는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개발이 필요한지, 기업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지,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지, 신사업 개발이 필요한지, 디테일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컨설팅을 원하시는데 컨설팅의 진행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원하는 기업체들은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오랫동안 컨설팅 했던 경우의 기업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 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키 이슈가 컨설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사를 통해서 문제 파악과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 개선과 권고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문제 시각을 다방면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키 퀘스천을 정의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슈트리 기반 이슈를 세분화하면서 시장, 고객, 경쟁 관점에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동시에 핵심 성공 요인을 정의하고 각 KSF에 대한 자사의 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환경 분석을 통해서 위기와 기회 요인을 도출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점별 활동 및 아레나를 정의해드립니다. 이렇게 솔루션이 진행되고 나서는 개선 추진 부진 시 밀착 지도해드리고 권고사항에 대한 지속성 유지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다시 한번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사후 관리도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 컨설팅의 역사, 과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컨설팅에 대해서 읽어드린 남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